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워크스페이스 개념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도입을 한 이유는 회사의 이제 도메인 메일 때문에 이제 도입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회사나 학교에 직접 메일 서버를 구축을 하고 스토리지 뭐 관련 뭐 방화벽 여러 가지 뭐 스팸 서버 이런 거 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1.5기가 정도 사용을 하는데, 또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예전에 뭐 팝3나 아이맵 이런 또 프로토콜 원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메일 서버에 문제 없는 회사, 특히 대학교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더 비용을 계속 투자를 하기에 좀 애매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메일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호스팅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메일 호스팅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메일을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보니까 회사 메일을 지메일로 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초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회사 메일, 특히 이런 거를 이렇게 지메일로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내고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구글의 이 서비스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그 다양한 서비스들, 뭐 캘린더를 더 시작해가지고 드라이브, 뭐 요새 커런치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계속 추가를 해서 점점 사내에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진행이 된 회사는 앞으로 이제 3단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그 플랫폼 개념입니다. 플랫폼 개념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그림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중간에 이 단순히 이메일이나 이런 서비스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하나의 회사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엔진 형태로 지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일 서비스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메일만 보내는 게 아니죠.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계나 서비스가 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 내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고가의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응용을 한다면은 이메일을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MDM처럼 그 메시지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레파지토리도 사실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사실은 클라우드 저장소로 아주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죠. 거기다 이제 구글이 자랑하는 AI 기능도 엮을 수 있고, 또 잘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이제 사물 인식, 컨텍스트 어웨어로 해가지고 다양한 또 침입 방지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G수잇이나 뭐 워크스페이스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로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뭐 메일 아카이빙 하나만 보더라도 뭐 하나 투자를 하려면은 뭐 억 단위입니다. 뭐 최소 억 단위이고, 우리가 뭐 3년, 5년 이렇게 아카이빙 하려면은 정말 스토리지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기업용 스토리지면 또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라이센스도 아주 비쌉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비싸지 않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일 시스템은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썼었죠. 앞단에 스팸 서버가 있고, 또 메일 서버가 있고, 레파지토리, 뭐 백업, 아카이빙, 거기다 DR까지 구성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앞단에 그 지메일만 들어와서 라우팅만 하더라도 앞단에 스팸 서버도 다 없어지고 메일 서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스토리지, 뭐 스팸 서버,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또 거기다가 이메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004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06년에 구글 앱스라고 하는 이제 도메인용
그런 서비스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돈 주고 쓰는 개념보다는 그때는 또 구글에서도 무료 정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뭐 몇 명 이하는 뭐 무료 쓰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있었고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글 앱들의 모음이다 이런 개념에서 2016년에 이제 구글이 G Suite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리브랜딩을 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자, 우리는 이제는 그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또 이제 스윗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다 갖춰진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다 있다. 뭐 실제로 다 있죠. 뭐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요번에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리브랜딩 하면서 또 아이콘도 다 바뀌었습니다. 뭐 이 아이콘 어떤 분들은 다 똑같아서 구분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냥 저는 보면 좀 멋있게 리브랜딩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글 앱스 단계부터 해서 사실은 구글에서 개발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서비스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흡수를 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구글 플러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아예 없애고 크런치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해서 또 내놨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구글 행아웃이라고 하는 기존의 제품도 이제 없애고 구글 미트랑 구글 챗이라고 하는 다른 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앱시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고, 앱시트가 아니죠. 앱메이커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시 또 앱시트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맞게 잘 없어지는 서비스는 또 없애고, 또 필요한 서비스는 또 빨리빨리 추가하는 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콜라보레이션,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기존에 그냥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아니면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이용하시던 분들은 좀 이 적응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클라우드에서 콜라보레이션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장소와 시간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특히나 애니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디바이스랑 계정만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개념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 얘기하는 스마트 워크라는 개념은 빠르고 간단하고 뭐 에브리웨어, 뭐 세큐어, 리얼타임, 뭐 에브리원, 콜라보레이션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영상, 홍보 영상 이런 것도 보더라도 뭐 갑자기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세계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 디바이스, 자기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빠르게, 그것도 뭐 며칠 내에 어떤 결과물을 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영상을 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다. 만약에 이제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일단 어딘가 모여야겠죠. 모이는 데만 해도 뭐 하루 이틀이 걸릴 것이고, 또 거기에서 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 마감일에 맞추지 못했을 텐데, 구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떨어진 공간에서 빠르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면서 같이 협업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G Suite에서는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워크스페이스로 오면서 개념 자체가 한 공간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개인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으로 변신을 하고 거기서 업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서비스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구글의 G Suite 업데이트를 보면은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할까 이런 의문들이 들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구글은 이런 정책이었지 라고 생각이 되면은 구글이 업데이트했던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 4월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다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워크 개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웃사이드 개념이 있고, 인사이드 개념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는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문서를 협업을 하든지, 뭐 일정을 약속을 하고, 이메일을 소통을 하고, 뭐 외부에 컨텐츠를 전달하고, 이제 any device, anytime, anywhere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는 거 제거하는 거에 스마트워크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사이드 개념으로 돌아선 거죠. 인사이드는 나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my device, my time, my work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서비스를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이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을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뭐 채팅을 하고 있는데 뭐 구글 미트로 영상 회의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문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실시간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이드 개념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구글이 지금 이런 기능을 왜 했는지 이해도 되시고 재미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좀 효율화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접근하는 게 가상화, 나의 업무 환경 자체를 다해 다 가상으로 넘기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구글의 크롬북하고 참 어울리겠죠. 뭐 VDI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크롬북에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 문서 뭐 유출 방지나 이런 것도 다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 생각했던 워크스페이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고 우리가 협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나의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모든 업무를 빠짐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아니고 이제 코비드 EX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감염병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로 다시 또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요번에 생각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를 하는 거를 뭐 진짜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게 두렵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로 뭐 지방에 있는 직원들 불러서 서울에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될 때가 있으면은 모였다가 다시 또 이런 감염병으로 재택근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우리 회사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시스템적으로 디지털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회사 시스템보다는 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워크스페이스 개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소통 메시지, 일정 관리, 콘텐츠 이용, 업무 프로세스, 회의 미팅, 거기다가 뭐 이제 사람의 성과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나 대시보드 이런 것도 한 공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형태가 구글이 추구하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로 바뀌면서 가격 정책이 좀 변경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뭐 베이직,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가 좀 세분화가 됐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스타터, 비즈니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갔고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은 정말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보통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비즈니스 버전, 비즈니스 스탠다드라고 하는 정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는 이제 제약 조건이 하나가 또 걸렸어요. 300명까지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되면은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또 약간 편법이 있죠. 또 이 300명이 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이렇게 그 아이콘도 다 새롭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가격이 비싸다. 뭐 엔터프라이즈만 올라가도 뭐 $20면은 뭐 한 달에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되고, 뭐 그렇게 30만 원 곱하기 뭐 100명,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토리지 하나 구입하는데도 가격이 엄청나죠. 그렇게 우리가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비용,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스토리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구입해 놓고, 서버 이런 거 구입해 놓고, 야, 우리 회사의 자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그렇게 구입하는 순간에 그 가치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 뭐 15%, 20% 하는 서비스들도 많고, 또 장애도 있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있고, 또 그거 또 운영할 공간 이런 거 다 합친다면 정말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정말 안전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단 백업이나 이런 거, 뭐 DR 이런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하게, 요즘에 뭐 랜섬웨어도 많고 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이번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제 개념이 이 일하는 공간 형태로 변경이 돼서, 사실은 요 내용들이 벌써 3월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행아웃은 다 없어지고요. 이제 챗하고 채팅방, 룸스라고 하는, 그리고 밋 이런 식으로 더 들어왔고요. 또 우측에 보면 사이드바에 지금 추가가 됐고, 저 사이드바에도 계속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메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지메일에서 벗어나지 마, 이런 개념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업데이트 내용 보시면은 아마 여기 서드 파티 앱들이 여기에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메일 앱에서 그냥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웹이나 브라우저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 앱도 그렇게 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는 그 일정 중심으로 해. 그럴 때는 또 캘린더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나는 그 문서 위주로 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런 기능을 다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챗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제 행아웃이 챗하고 밑으로 구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밑은 우리가 뭐 영상에 또 뭐 줌이나 웹엑스나 여러 가지 뭐 스카이프나 썼기 때문에 개념이 좀 괜찮은데, 우리 그 챗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은 조금 모호합니다. 이게 카톡하고 밴드랑 섞어 놓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방 이런 거는 그냥 밴드라고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세일즈포스에서 인수한 슬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그냥 거의 이수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 채팅 뭐 도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챗 쓰시면 됩니다. 아주 좋고, 또 이 공과사 구분하기도 좋기 때문에 챗으로 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비즈니스 스탠다드를 사시면 이제 클라우드 서치를 쓸 수가 있는데, 정말 이 클라우드 서치는 정말 나를 위한 검색 엔진, 여러분을 위한 검색 엔진은 없었죠. 지금까지 뭐 제공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구글의 검색 엔진 정도였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검색 엔진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냥 시스템을 위한 검색 엔진은 있었지만은 나를 위한 검색 엔진은 없었죠. 근데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 검색 잘 되고요. 이거는 써보시면은 정말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윈도우즈 사양이 좋아서 검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엔터프라이즈 쪽에 가시면 또 외부 자료도 또 그 검색 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자료라고 해서 뭐 인터넷 검색이 아니고요. 이제 시스템들, 회사에 있는 시스템들 검색 엔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겠죠.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왜냐면은 검색 엔진 우리가 늘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검색 엔진 하나 구입하시려면 이것도 몇 억이 듭니다. 몇 억. 라이센스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서버도 사야 되고, 또 매년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뭐 엔지니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 API로 연결만 해놓으면은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에 우리가 구글 미트로 쓰고 있는데 점점 기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뭐 영상 녹화 이런 것도 있고, 뭐 손들기, 뭐 또 소회의방 이런 것도 좀 들어왔고요. 배경 뭐 뿌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외부 사람들 초대하고 이런 거, 그리고 외부인들 얼마나 참석했는지 리포팅도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사실은 뭐 줌이 좋다, 뭐 웹엑스가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게 그냥 다 프리미엄 그런 영상의 서비스라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뭐 요즘에 그 줌 같은 경우에는 뭐 배경 바꾸는 것 뿐만 아니고 자기 얼굴 바꾸기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데, 뭐 학교에서는 좀 재밌게 쓸 수 있지만 뭐 비즈니스에서 자기 얼굴을 바꾸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안정적인 것도 중요한데, 뭐 줌이나 이런 데는 뭐 아마존 또 AWS 이런 거 쓰기 때문에 뭐 거기도 안전하겠죠. 안정적이겠죠, 당연히. 근데 뭐 구글은 자체적으로 GCP 상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안도 취약한 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워크스페이스 라이센스가 있으면 굳이 뭐 줌이나 뭐 웹엑스 이런 거 구입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요 영상에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은 요 구글 미트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있고, 요즘에 또 AI가 보강이 된 또 미팅 그런 하드웨어도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뭐 지사가 있고 뭐 정말 영상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회의실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들의 모음이죠. 클라우드도 어렵고,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콜라보레이션,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서비스, 이런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 UI도 낯설고 사용 방법도 어렵고 또 스마트폰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많은 그런 회사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변화 관리 자체가. 그렇지만은 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는 회사들은 사실 큰 회사가 아니고 이제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잘 직원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런 게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잘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거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대표님이 쓰셔야 됩니다. 대표님이 챗도 쓰고 미도 쓰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결제를 하는데 또 뭐 결제 시스템 있으면 뭐 쓰셔야겠지만은 결제도 그냥 다 이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이렇게 좀 업무 환경을 계속 변경해 가려고 할 때 이런 경영진들이 열심히 쓰셔야지 나머지 분들이 잘 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존의 업무 시스템들, 우리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죠.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결제 시스템은 이렇게 생겨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문서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생겨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룹웨어, 포탈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이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는 충분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있다고 그냥 쓰지 못하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프로세스 정리도 하셔야 되고 약속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 놔야지 사실은 재택근무로 이제 딱 그 전환이 됐을 때도 바로 업무가 끊기지 않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어렵죠. 클라우드 디지털 콜라보레이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배우시고 또 연습해 보시고 사용을 해야지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직원들이 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계속 또 스터디팀, TF팀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이제 라이센스 회사나 학교 자체 라이센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증 시험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좀 설명드리고 학교 내부에서 특히 이제 직원들이 이걸 다 잘 사용하려면 모든 직원이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다 누구는 잘 쓰고 누구는 못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시험이나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에서도 에듀케이터 과정에서 뭐 에듀케이터 레벨 1, 레벨 2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스마트워크 세상 유튜브에서 이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 코디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GCP 콜라보레이션 엔지니어이면서 워크스페이스 변화관리 전문가 또 구글 에듀케이터 레벨 1, 2 트레이너입니다. 자, 요번에 또 재택근무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서 한번 이번 재택근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